정 교수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차명 계좌 6개를 사용했는데 동생,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이름을 썼습니다. 혐의대로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을까? 검찰은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지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보겸 기자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금융거래에 이용한 차명 계좌는 모두 6개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생 정모 씨의 계좌 3개, 단골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 계좌 1개,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계좌 2개를 이용해 입출금과 주식 매매 등의 거래를 했습니다. 모두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차명 거래 가운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도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동생과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를 만난 정 교수는 주식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사흘 뒤 헤어 디자이너 명의로 주식 2,100만 원어치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호재성 소식은 그 다음 날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공장 가동과 계약 체결 정보를 먼저 파악했을 때도 차명으로 주식을 대거 사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습니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하지만 검찰은 공직자와 배우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직무 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법 역시 위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었다면 정 교수는 굳이 차명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사모펀드, 선물 투자, 일반인들은 용어조차 낯선 전문적인 주식 투자를 정경심 교수가 직접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남편 인사청문회 준비 시기에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백승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생 명의를 빌려 첫 금융거래를 한 시점을 지난 2017년 7월로 봤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2달 만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남편이 장관에 지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 지난 8월 이후에도 차명으로 43차례 주식과 선물 옵션 등을 거래했습니다. 장관에 지명된 뒤에도 거래 기록이 23차례나 남아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각종 의혹을 반박했던 지난 8월 말에도 차명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명 거래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2주 전인 지난 9월 30일까지 모두 790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물 옵션 투자와 ETF 등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정 교수의 투자 성향에 주목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전문가는 선물 옵션 투자는 위험성이 큰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정 교수가 PB 등의 도움을 얻어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들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11번 등장합니다. 곧 있을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각종 의혹이 망라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조국의 지위와 인맥이 자녀들의 허위 스펙 만들기에 활용됐다고 적었습니다. 일반 고등학생은 접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인턴 등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딸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곳은 남편 조국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구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엔 펀드 불법 투자가 남편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시작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 지시는 남편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준비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 교수 공소장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건 모두 11차례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에 이번 주 중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검찰 수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조국가족펀드에 100억 원 넘게 대출을 해준 상상인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상한 대출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사모펀드 의혹들이 터져나오자 해외로 잠적했던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출국 직전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챙겨갈 수 있었던 건 상상인 저축은행 계열사인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대출 덕분이었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보유하던 2차 전지업체 WFM 지분 110만 주를 담보로 내준 건데 별다른 심사 없이 긴급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7월 WFM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올 6월에는 코링크 PE에 직접 20억 원을 대출해준 적도 있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 그룹이 조 전 장관 측에게서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대출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상상인 측은 조 전 장관과 조 씨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오늘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상상인 저축은행이 대주주를 위해 규정 한도를 넘긴 개인 대출을 실행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안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어 코링크 PE와 WFM과의 수상한 자금 거래 의혹 역시 규명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법조팀 권솔 기자와 함께 공소장의 또 다른 핵심 부분인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권 기자, 그동안 조금씩 알려졌던 정 교수의 자식 맞춤형 스펙 쌓기, 그 전모가 드러났어요. 좀 황당한 사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인턴 활동으로 둔갑한 선인장 키우기입니다. 정경심표 치맛바람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 교수 대학 동기인 공주대 교수 연구실에서 2년간 했다는 이 인턴 활동. 사실은 딸 조 씨가 집에서 선인장을 키우고 독후감을 쓰거나 연구소 수초 접시에 있는 물을 갈아주는 게 전부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딸 조민 씨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정 교수가 자신의 인맥 등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스펙으로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거죠. 이 딸의 허위 스펙용 증명서들은 이 정 교수가 직접 다 만들었다는 거죠? 네,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문서를 편집할 때 쓰는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증명서를 셀프로 발급한 혐의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딸의 스펙을 더하고 빼고 고쳤었는데요. 먼저 스펙 더하기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동양대 표창장입니다. 아들이 받은 상장에서 도장만 이미지 파일로 캡처해서 이 상장을 만들어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스펙을 뺀 것도 있습니다. 딸 조 씨는 고교 시절 호텔 경영학과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정 교수는 부산 광안리의 한 호텔에서 딸이 고등학교 1학년 6월부터 3학년 9월까지 인턴을 한 걸로 서류를 만들어서 호텔 관계자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3학년 2학기에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이 인턴 활동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방학 기간만 포함되도록 7월까지로 바꿔서 증명서를 다시 만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더하고와 빼고는 받고 고쳐 쓰기도 한 것도 있다는 거죠? 네, 딸의 키스트 인턴 증명서 얘긴데요. 정 교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연구원에게 부탁해서 이메일로 받은 파일입니다. 딸의 학과가 잘못 기재돼 있었다는 건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키스트 로고와 발급자 서명만 남긴 다음에 학과를 고치고 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해서 새로운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 조사가 사실이라면 거의 위조의 달인 수준인데 이렇게 한 게 모두 딸을 의학 전문 대학원에 보내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조민 씨의 의전원 지원기를 시간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대학교 4학년 때 차의과대학 의전원을 썼는데 서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정경심 교수가 대대적인 스펙 수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키스트 인턴 증명서에 성실성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재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딸이 고등학생일 때 논문 일저자로 등록된 단국대 인턴십 증명서도 손을 보는데요. 고등학생 스펙으로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의심을 받을까봐 이름을 체험활동 확인서로 바꾸는 대신 활동 시간을 부풀려서 교수의 사인을 새로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후 지원한 서울대 의전원에서는 서류에서 합격했고요. 이듬해인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거죠. 하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심야 조사를 마친 뒤 졸도로 쓰러졌지만 최선을 다해 조사에 응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토록 바라던 의전원에 합격한 딸인데 이번 수사로 위조가 인정되면 입학 취소로 고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긋난 모종일까요? 지금까지 권솔 기자였습니다.